저번 법회 때 제가 인터뷰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접니다, 저. 저번 법회 때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짧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별로 고려할 필요 없고요. 내가 답을 할 때 답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바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안 되죠, 그게. 내 답변은 거의 만년체잖아요, 만년체. 우리 사회들은 굉장히 간결해요. 그리고 거의 뭐 어떤 측면 약간 시적이죠, 표현이. 내 내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성향, 스타일이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티처로서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묻는 사람에게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내가 정말 티처로 수성하다면 기본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주로 알아차림이겠죠? 기본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내 흥에서 내 이야기를 별로 안 했을 겁니다. 내 흥에서 내 이야기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난 그냥 내 기분 따라 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게 사실 내 한계예요. 그리고 내 지혜의 약함이죠. 그래서 내가 이 법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 한 번씩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법담하는 시간입니다. 진실로 나는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아니까. 사회도는 인터뷰할 때 누가 물어요. 사회도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궁금하죠? 그까지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회도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낫다. 그리고 사회도께서 미국에서 법문할 때 또 들어보면 당신은 절대 그래 네가 본 그것이 법이다. 빠르마타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한다. 수행자가 자기가 한 수행 처음에 대해서 티처가 그거 빠르마타야. 그거 통찰지야. 라고 말해주면은 그 수행자는 그래, 그거야. 내가 알았어. 하면서 거기에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행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 약간의 두려움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한 말을 따라서 여러분의 길을 좀, 좀 가벼운 표현으로 짜맞춰 가지 않을까라는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이 여러분 길을 짜맞춰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행 전 과정에 대해서 나는 그게 숨기는 게 없죠. 전 과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 사실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검증된 건 없어요, 사실. 경진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 사회도 나중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뭐 연기 쪽 이야기는 안 하죠. 뭐 있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있다는 것의 특성, 있다는 것의 의미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기쁨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냥 같이 이 길을 가는 도반이다? 이렇게 봐주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무게를 두길 바래요. 내가 하는 말을 정답처럼 알지는 마십시오. 정답일 수가 없죠. 그리고 내 말을 정답처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기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기본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수행 이야기할 때 가끔 한 번씩 수행은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행은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수행은 마음을 현재 두고 자기의 일어나는 걸 알고 그것을 바르게 하려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우리의 수행이죠. 그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행을 뭐 1년 하고 난 뒤에, 5년 하고 난 뒤에, 10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 벌써 10년 했습니다. 우리 벌써 10년 했어요. 이렇게 현재 머물고 거기서 실제를 찾고 그것을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로 바른 마음 태도를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
1년, 5년, 10년이에요. 앞으로도 1년, 5년, 10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뒤에 바뀌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볍게 알고 쉽게 옮기고 현재 머물고 진짜가 뭔지 알고 작용으로 이해하려고 해보고 자기 이치야 바른견을 일으키고 대상이야 바른견을 일으키고 마음이 나가면 뭐가 나고 있지 한번 질문하고 현재 한번 생각해주고 관심 갖고 본문집 읽고 모르는 내용은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 듣고 모르는 내용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또 자기를 알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옮기고 긴장되면 긴장을 풀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걸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마음이 지 갈 길을 지 스스로 가요. 여러분이 마음이 갈 길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갈 길에 대해서 가끔 말을 해요. 가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내가 간 길에 대한 나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내가 간 길을 얼마나 표현할까요? 얼마나 진실되게 표현할까요? 전혀 진실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한계죠. 전혀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나름 이해하고 있는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 뭐야? 라고 하면은 말 못해요. 마음이 뭐야?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이라는 말이 적당한가? 성질이라 그래요. 성질이라는 말이 그 마음의 진행, 마음의 과정, 마음의 일어남, 마음의 있음, 그걸 표현하는 말에 얼마나 적당한가? 몇 프로 표현하지? 절대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해갈 길에 대해서 정해두지 마세요. 바르게 수행하면 마음이 알아서 바른 길을 지 스스로 찾아갈 겁니다. 정말 위대한 스승은 기본을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아마 붓다도 그랬을 거예요. 경기를 보면 가끔 수행의 어떤 진행, 가까운 원인 이런 거 보면 해방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염호다. 염호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뭐 있는 걸 있는 것대로 아는 것이다. 있는 걸 있는 것대로 아는 것이 가까운 원인은 뭔가? 사마디다. 이런 수행 과정을 설명한 듯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절대 붓다가 한 말이 아닐 겁니다. 후대 제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길을 가면서 그렇게 정리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붓다는 끊임없이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봐라. 느낌을 무상으로, 무화로, 고로 봐라. 소리, 생각, 맛, 냄새, 네 몸과 맞는 모든 것, 그런 걸 그것 자체로 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상검과의 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 말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겁니다. 그리 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 가려 하지 마세요. 그리 가려 하면 이미 여러분이 가려고 할 때 세우고 있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이 순간 하는 거예요. 현재 머물고 부인할 수 없는 현재, 알아진 게 있잖아요. 알아진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네차 바른 견을 일으키고 대상이야 바른 견을 일으키고 소리가 뭐지? 한번 관심 갖고 그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한 노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수행적 노력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림들, 그 관념적 해석들 그게 그렇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말로 표현된 거고요. 전달력이 떨어져요. 어릴 때 놀이가 있죠?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TV 보면 가끔 나와요. 옛날에. 사람 10명 쭉 서서 맨 뒤에 사람에게 한 문장 말해요. 그 사람이 앞 사람에게 또 그 문장 말해요. 전하고 맨 앞 사람에게 갔어요. 맨 앞 사람이 이런 문장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맨 뒤에 첫 사람이 전했던 그 문장과 마지막 사람이 말한 그 문장은 전혀 다른 문장이야.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선호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내적 욕심, 그런 게 그 모든 걸 다 왜곡시키죠. 진실을 실천해서 찾으십시오. 바른 걸 실천해서 찾으세요.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가볍게 알고, 쉽게 선을 옮기고, 자연의 2차 발견을 일으키고, 대상이야 발견을 일으키고, 이어지게 해나가고, 물러나고, 계속해 나가고, 본문집 읽고, 본문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도 관심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행, 할 수 있는 수행은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수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끊임없이 해 나가십시오. 자연스럽게 마음이 지갈 길을 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수행을 통해서 되어 나갈 그 길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해 놓지 마세요. 걱정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업은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내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업이에요. 여러분 업은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내 업은 내가 책임져야죠. 우리 시어머니 사이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죠. 시어머니 사이들은 알아차림 해라 이거밖에 안 했어요. 초반에 알아차림 해라. 시간 좀 지나니까 알아차림 할 때 지혜 깨라. 알아차림 할 때 지혜 깨라. 때전의 사이들은 뒤 이야기 합니다. 근데 뒤 이야기 그게 뭔지 몰라요.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안 가보면 몰라요. 거기 가보면 알아요. 근데 안 가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 합니다. 앞뒤가 없어요. 선후가 없죠. 논리도 없어요. 논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그 어떤 연결적인 설명이 아니고 그 한순간에 대한 아주 추상적인 표현을 해요. 그 한 찰나에 대한 아주 추상적인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게 뭔지 어떻게 된단 말인지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다른 시험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의 부족함을 여실히 압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 자세한 말 하는 것, 이게 도용 스님이 부족해서, 지혜가 약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혜 힘이 약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체험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말이 결코 그 체험을 100% 완벽히 묘사하지 못합니다. 그걸 듣는 여러분, 절대 내 말을 100% 완벽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말을 듣고 이럴 거라고 상상하는 여러분의 마음들, 그게 절대로 그 그림을, 그 경험들을 그대로 그려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따라가야겠어요? 아니요. 그냥 그건 말이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하는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 느낌 아는 것, 소리 아는 것, 생각 아는 것, 자연의 이치라고 바른결을 일으키는 것, 대상이라고 바른결을 일으키는 것, 물러나는 것,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 작용으로 이해를 해보는 것, 작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수행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뭐 연기, 일반화, 기쁨, 존재 이해, 이런 것들, 이런 것 좀 오바죠. 이 시간에 하는 걸로는 좀 오바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 한계가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내가 흥이 나는 이야기예요. 내가 흥이 나는 이야기여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 한계니까요. 여러분 제 한계를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 와도 그것과 닿아있지 않는 어떤 여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신을 바르게 위하는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자꾸 삐뚤삐뚤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사는 게 이제 그 키를
내가 쥐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법회하는 시간조차도 어떤 여백이 느껴집니다. 그런 간격이 좀 있는 채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백이 있는 것 같죠? 왜 그런가? 나는 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지가 하는 역할이 뭔가? 지혜가 하는 역할은 가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가치를 줄이는 일을 한다. 그 가치는 뭔가? 관념의 가치죠. 관념의 가치를 줄이는 일을 합니다. 관념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가? 그게 가벼워지는 걸로, 물러나는 걸로, 자유로워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님 마음에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런 지혜가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자기 삶의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바라볼 때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떤 거리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수행자님은 여백이라고 하셨고요. 거리감 같은 게 느껴져요.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때 가치가 약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그걸 객관적으로 알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도 훨씬 더 덜 괴로워요. 그래서 이게 여백이 있는 것 같다. 이 법회 시간에도 여백이 느껴진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수행자님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닐 때는 어떤 삶을 사는가? 주인이 아닌 삶은 어떤 삶인가? 주인이 아닌 삶은 마음이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화가 났을 때 화의 마음이 뭘 할까요? 화의 마음은 더 크게 화내려는 일을 해요. 욕심 있을 때 욕심 마음은 뭘 할까요? 욕심 마음이 더 커지기 위한 일을 해요. 이 길을 따라간다면 그건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말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마음이 좋고 마음이 지혜가 있을 때 옳다라고 알아서 삽니다. 이것 하는 게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 이런 알매 기반에서 지혜에 기반해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알고 사는 거죠. 이렇게 알고 사는 걸 갖고 우리는 주인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지혜가 그 기반이 되는 거죠. 당연히 수행자님 말씀처럼 껄떡거리는 마음, 이게 뭐 들뜬 마음이겠죠? 세상의 스토리, 관념적 이야기에 대해서 그 가치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단정들도 약해지고 이런 들뜬 마음들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가벼워져요. 이게 다 수행자님께서 꾸준하게 수행하고 마음 힘이 좋아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쌓여왔던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쌓여왔던 이런 것들이 힘이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수행자님에게 이렇네라고 하는 자기 상태에 대한 자각 같은 게 있어요. 변해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네, 이렇네 라는 그런 알미 자기에게 생겨요. 그래도 이렇게 지혜 있고 이렇게 내 삶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상 아래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 끝났어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여전히 괴롭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의미가 살아있어요. 그 의미에 따라서 여전히 화가 납니다. 여전히 욕심이 나요. 짝이 안 맞는 신발 2개가 있으면 화가 나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휴지 보면 여러분 화가 납니다. 그게 필연적이죠. 존재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존재의 필연 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에 만족하겠어요?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갈 길이 설령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꼭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요즘은 뭔가 특별한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손주가 주중에 계속 오는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어디로 가서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오지 않으면 뭔가를 하려 가고 수행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고
하던 대로 똑같은 마음 상태로 하게 됩니다. 뭔가 좀 안정적이고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도반 모임도 그냥 일상의 흐름 속에 그냥 있는 것이지 특별한 날이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일상에서 씻고 먹고 청소하고 하는 거랑 도반들이랑 같이 차 마시고 덕담하고 하는 것이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점점 수행에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도반 모임이 있었는데 도반들하고 함께 있다가 그 친구들은 모두 가고 나는 법회에 참석하고 법회가 끝나고 나서 똑같이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청소하고 싹 다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이 친구들 덕분에 내가 한 달에 한 번 복덕까지 대청소를 하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넘어서 밖으로 경영을 나갔습니다. 경영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빠져나간 느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가볍고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쭉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있다,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있다는 게 뭔지 이해되는 마음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다, 이런 느낌도 마음에 생겼습니다. 뭔가를 하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평상시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처럼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그냥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내 안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도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도 요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 만들었는데 이런 말 좀 만들었죠. 수행의 완성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 요즘 합니다. 수행의 완성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기 위해서 합니다. 바른 견해를 익히고 가볍게 알고 대담을 쉽게 옮기고 관심 갖고 실제라는 걸 이해하려 하고, 이 하는 모든 걸 왜 하는가? 안 하려고 그런 걸 하고 있죠. 안 하려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 수행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안 하는 모습이죠. 안 하는 모습. 사실은 하면 부족하고요. 내용이 들어가면 부족해요.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꽂자면은 부족한 부분, 부족한 내용을 수행자님께서 자백하신 건 뭐냐면은 수행자님이 말한 맥락 속에서 부족한 거예요. 도반들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복도까지 청소하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수행자님 말씀하신 그런 자연스러운가는 어긋나는 거죠. 의미 부여하고 그런 걸로 자기 현재를 합리화하고 내가 복도를 닦든 그릇을 설거지하든 그때 있을 뿐이죠. 난 그 순간 있을 뿐이에요. 수행자님께서 경영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죠. 내가 지금 뭐 공원에 있든 집에 있든 수행 안 해요. 그냥 수행은 돼요. 근데 수행되는 게 그냥 삶이에요. 수행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현재 머물고 현재를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는 게 뭐다? 이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느낌이 좋다? 이 정도 느끼고 있는 거죠. 느낌이 좋다? 이 정도 느끼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이걸 거기에 대비해서 말한다면 만약 경영할 때 내가 경영 왜 하지? 아, 밖에 나와서 경영하니까 수행 잘 되려고 경영하는구나. 이거 똑같은 말이죠. 수행 잘 되려고 경영한다. 이 상황에 대한 표현과 도반들이 찾아오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복도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네. 이 표현은 수행적 가치에서 동일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뭐 도반에 가서 청소하든 손자가 청소하든 그런 이름 붙이는 것, 그런 자기 설명, 그리고 자기 마음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 다 그것 의도적인 것이고요. 다 인위적인 것이요. 다 그 밑에는 나라는 게 깔려있어요. 어느 순간 또 그냥 해요. 수행자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경영할 때 모습이 그런 거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인위성도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무아를 완전히 이해한 수다원이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인위성이 깔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위성이
싹 사라진 정말 과정의 진행만 있는 그 순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우리는 몰고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류의 균형, 법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지혜가 나기 직전의 상태거든요. 내가 지혜가 나기 직전의 마음 상태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수행하지 않을 때의 마음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치 수행하지 않을 때의 마음 같았다. 수행자님께서 경행할 때 자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 그게 잘 됐을 때 마치 수행 안 하는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때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고 그게 이어지고 내 의지가 좀 더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법이 수행하고 오류의 균형에 맞고 사이드는 대상과 마음만 있다 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태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소한 체험에서 깊은 통찰이 생기고요. 그렇게 항상 현재 머물고 현재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현재는 설명적으로 말하면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밖에 없어요. 도발을 만나도 그것 하고 있고요. 청소를 해도 그것 하고 있고요. 공원에서 산책해도 그것 하고 있고요. 손자 함께 있어도 그것 하고 있어요. 내 삶의 내용이 실제로는 어느 순간 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마음 낼 일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하게 마음 낼 일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마음을 내죠. 왜냐하면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이요. 근데 점점 나의 현재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느낌이란 게 뭔지, 소리란 게 뭔지, 본다는 게 뭔지, 있다는 게 뭔지 이런 현재를 이해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사역하면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이야기, 관념적 스토리 그런 것에 부여했던 가치들이 줄어들어갑니다. 가치들이 줄어들어가요. 그러면서 노력할 필요 없고 되려 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져 나가요. 기억이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때 그건 수행하지 않는 것과 구분되지 않아요.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 내가 어떨 때 내가 수행한다고 하는가 의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수행한다라고 내게 알아집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근데 우리 수행은 의지를 줄여가는 수행이요. 나를 줄여가는 수행이죠. 내가 줄어들었을 때의 삶의 모습 그게 수행자님께서 경행할 때 표현했던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내가 약해졌을 때 내 의지가 약해졌을 때의 삶의 모습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정말 내가 없는 상태 과정의 진행만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상태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실 효과적인 건 없고요. 그냥 반복적으로 무식하게 끊임없이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살짝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또 한 발 담궜다가 또 빠지고 또 한 발 담궜다가 그렇게 빠지고 합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함이 없는 수행이라 할 수 있겠죠. 특별할 게 없어요. 질문입니다. 아침 좌선을 하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단지 마음에 관심을 갖고 아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신기하다, 오묘하다 라고 느껴지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지, 마음이 뭔데 알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작용한다 이걸 알고 있는 마음을 보게 되고 현재는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는 것하고 이해된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번뇌는 단지 번뇌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번뇌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번뇌가 단지 번뇌일 뿐이고 그게 일어날만 해서 일어난다고 이해했을 때 그 번뇌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상이라고 할 때는 그 법을 대상이라고 하는데 마음도 대상인 법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에 질문을 하게 되고 궁금증이 생기는데 오온도 이제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가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대상하고 마음이 함께 있어서 함께 일어나서 대상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전적 의미는요, 알아지는 것, 이게 대상이요. 알아지는 것, 이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진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마음이 있겠죠. 아는 것과 알아진 것이 함께 있어요. 표현 자체가 함께 물려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죠.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서로 얽혀 있는 거죠. 서로 얽혀 있어요. 이 얽혀 있는 것, 이걸 연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이렇게 물려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은,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건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온도 당연히 대상이에요. 오온이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뭔가 라고 한다면은 나를 구성하는 5부분이에요. 붓다는 알을 기준으로 우리 존재를 나눴습니다. 그 알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준해서 우리는 나눌 때 그걸 안입이 설신 어이로 나눴고요. 그리고 그 감각기관 각각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눈을 뜨고 보면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것, 그게 색이고요. 보여지는 게 눈과 부딪히면 느낌이 생기고요. 느낌이 생기면 저 벽이네 라는 상이 생기고요. 상이 생기면 저 아름답네 라는 행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근본 바탕, 이걸 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알의 진행을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 몸과 하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물질적, 정신적 일어남들 다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진다면 대상입니다. 당연히 오는 곧 나 자신이고요. 몸과 마음은 일어남이고요. 몸과 마음이 일어남, 이게 내게 알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온도 우리에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침 좌선하실 때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은 마음 자체에 관심 가지면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대상은 물론 물질도 되고 마음도 됩니다. 알아지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이게 가장 오류 가능성이 낮아요. 마음을 본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 내지는 감정을 갖고 마음을 본다, 마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마음 맞아요. 마음이 하는 일이죠. 마음이 안 하는 일이 없죠. 우리가 뭔가 알아진다면 거긴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생각과 감정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입견, 사전지식, 정한 것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 그 자체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근데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 이건 우리에게 사전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번뇌는 번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 번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번뇌를 번뇌로 이해하려는가? 번뇌일 뿐이지, 뭐 화일 뿐이지, 욕심일 뿐이지 이런 말이잖아요. 왜 화일 뿐이지, 욕심일 뿐이지라고 우리가 바르게 보려 하는가? 그게 욕심이 줄고 화가 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번뇌가 줄어드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번뇌를 이해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경제를 보면 부탁해서 누가 법의 지지자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욕심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화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이 법의 지지자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 화를 줄여라, 욕심을 줄여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런 말 100번, 1000번 들어도 화 안 줄고요. 욕심 안 줄고요. 마음이 안 비워져요. 여러분이 한 체험, 화 일어남, 이 체험이죠. 욕심 일어남, 이게 체험이에요. 이렇게 일어난 것, 그걸 지켜보고 이해하고 물러나고 관찰하고 어떤 알미 생겼을 때 화가 뭐라는 것, 화가 마음이죠. 화가 하는 거예요. 화는 내가 화내고 있는 삶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화 그 자체예요.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내가 뭘 당했다 하는 것들 지금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체험, 화 내고 있다는 것, 화가 생겼다는 것, 화 있다는 것, 이걸 지켜보고 이게 뭔지 마음에 이해될 때, 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스토리들, 그 스토리가 내 마음부터 멀어집니다. 가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은 화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내 험담이 아니에요. 내가 당했던 억울한 어떤 대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화 그 자체죠. 그래서 화내라고 이해하면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삶의 스토리가 가치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거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와 욕심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화와 욕심을 없애는 것 안 중요해요. 화와 욕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면 화 욕심이 없어져 가는 길, 그 길은 마음이 지 스스로 갑니다. 수행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관심이 아닙니다. 수행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화일 뿐이지 라고 바른 견해 일으킬 수 있어요. 작용이지 라고 바른 생각 해줄 수 있어요. 알아지는 거지 라고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어떤 이해가 생기고 가치가 줄어들고 마음이 덜 고통받고 하는 것들, 이건 되는 거죠. 되는 것은 우리 관심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우리 관심사예요. 그래서 화가 있고 욕심이 있을 때 단지 하려고 하십시오. 하는 걸로 충분해요. 하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되는 것은 마음이 조건돼서 지가 스스로 해나가요. 그렇게 단지 하려고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왔고 또 나름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해한 것이 상당히 피상적이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쑥 올라왔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냐면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는 관심이 줄어들고 그것에 좀 더 재미가 없어지고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수행이 잘 된다, 수행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나와 만나는 시간일 뿐이고 내 안에 있을 뿐이다 이런 느낌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랑 만나서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왔는데 이러한 만남도 수행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했는 것, 이게 수행적으로 크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지혜명상, 위퍼사나 수행,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과 거의 다 똑같아요. 단지 약간의 마음 자세만 달라요. 우리가 수행 안 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수행 안 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으며 살았습니다. 수행 안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았죠. 수행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수행하면서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살고 있어요. 근데 봄을 단지 봄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생각을 생각으로 이렇게 알려고 해요. 바른 길을 이렇게 해요. 바르게 보려고 해요. 처음에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할 때, 정말 열심히 개입해서 노력하며 수행할 때, 그때는 살아가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서로 조화롭지 못해요. 수행하게 되면 삶이 조화롭지 못하고요. 삶을 잘 살려면 수행이 조화롭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의 방해됐죠. 노력이라는 그 요소가 서로를 방해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행의 방향이 어땠어요? 점점 내가 안 하는 방향 수행해요. 점점 내가 개입하지 않는 방향을 수행합니다.
지금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아는 게 약간씩 기본이 되어 나가요.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아는 게 약간씩 기본이 되어 나가요. 내가 그렇게 알려고 개인적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저절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 삶의 상황, 나의 경험의 내용, 이런 것들이 수행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요. 내가 그때에서 가치를 많이 줄였지만 그 내용과 그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훨씬 더 현명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요. 더 알고 행동하죠.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해요. 그러니 우리가 수행하는 것, 우리는 수행이라면 법을 이해하고 법으로도 자유로워지고 이런 게 우리는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행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수행에 대해서 가치 느끼고 의미 느끼고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도 잘 살게 되면 그러니까 가치가 약하고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고 옳고 그런 게 명확하고 옳은 대로 말하고 옳은 대로 행동할 때 그걸 세상을 잘 산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을 잘 사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요. 바르다라고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에 대한 기쁨이 생깁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요. 수행적으로도 기쁘지만 세상 삶의 내용에서도 난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을 걸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걷고 하는 것이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은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수행하는 게 사람 만나는 것에 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죠.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더 가치 있겠어요? 법이 더 가치 있다 이런 걸 갖고 법집이라고 부르죠. 사실요. 법이 더 가치 있다 법집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감히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완성된 수행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수행도 없을 거니까 못하겠지만 수행하는 것과 세상의 스토리 속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더 가치 있냐라고 한다면 그게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친구들 만나서 북한산 둘레길 걷는 게 중요해? 더 가치 있어? 내가 내 자신을 머물고 법을 알아가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가치 있어? 라고 한다면 수행이 더 가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것들이 겹쳐져 갈 거예요. 삶과 수행이 하나 되어 갈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그 방향이죠. 수행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 산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나를 이해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말을 수행적으로 실천해 왔어요. 계속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느낌 아는 순간 내 마음엔 나를 이해하기 위한 느낌을 이해하기 위한 에너지가 생겼어요. 소리 알면서 그 순간 소리 이해하기 위한 에너지가 생겼어요. 머지란 물음표의 에너지가 마음에 있었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수행자님 마음에 알게 모르게 나를 안다는 것, 현재에 머문다는 것, 느낌을 안다는 것, 이게 뭐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언어적인 내용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알아가는 어떤 지혜의 느낌으로 쌓여왔죠. 그러다가 마음에 쑥 올라오는 거죠. 생각으로. 수행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야. 사실 이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수행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야. 진짜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누구 표현인가? 이건 수행자의 표현이에요. 남이 하는 표현은 단정적으로 말하면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 표현과 내 언어 표현이 달라요. 언어 습관이 달라요. 내가 정말 이해한다면요. 나에 대한 묘사, 표현을 내 언어 습관 따라 표현합니다. 진짜 내 말이 나와요. 수행자님의 말이 나온 거죠. 수행이란 건 자기 자신을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야. 이런 생각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내적인 알머의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다란 알머의 느낌이 있어서 그게 지혜의 느낌이고요.
그런 이해가 옛날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옛날에 알았던 것이 굉장히 얕다, 굉장히 피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요. 지금 안 것이 참 바르게 알았다, 깊이 알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해요. 이런 수행에 대한 이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행을 단순하게 합니다. 수행을 쉽게 만들어요. 수행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머무는 것, 나를 향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내용으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내용으로 지혜를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말로 표현했던 그런 수많은 지혜에 대한 언어적 설명들, 그건 다 사라져가요.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난 이걸 총체적 이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총체적 이해. 하나하나 가닥을 집어내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 엄청나게 많죠. 뭐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느낌일 뿐이야, 무슨 마음이 하는 거야, 뭐 있다는 게 뭐야, 무슨 수행은 그냥 하는 거야, 날 안다는 게 뭐야, 현재에 머문다는 게 뭐야, 알아지는 게 뭐야. 말로 표현하면 무수한 지혜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회 가다 보면요, 그냥 이해해요. 말이 필요 없는 그냥 단순한 이해예요. 그 수행자님께서 수행이란 게 뭐구나, 말로 표현은 이렇게 해요. 수행은 나를 지켜보는 거야, 나를 대면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표현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수행의 어떤 여백, 공간, 그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내게 머물고 나를 알아가고 그걸 반복하고 시간이 지속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뭐 일반화 이런 말도 쓰는데, 나도 뭔지 모르는 이해들이 사이가요. 나도 뭔지 모르는 이해. 언어적으로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해. 그런 이해들이 사이갑니다. 그게 어떨 때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해 느낌으로 그냥 있기도 하고요. 그걸 나는 지혜 일반화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느낌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고요. 소리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고요. 나의 현재에 대해서 똑같고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똑같고요. 그리고 다 같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든 내게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냥 그런 건데요. 마음이 그렇게 이미 준비되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경험하는 게 달라졌을 때 마음 자세도 달라진다면 언제나 움직여야 돼요. 언제나 변화해요. 지혜가 변화해야겠죠. 느낌에 대한 지혜, 뭐 소리에 대한 지혜, 현재에 대한 지혜, 나를 안다는 것에 대한 지혜, 바른결에 대한 지혜, 지혜의 내용이 다 각자 다르다면 내 노력이 항상 필요할 겁니다. 항상 확확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혜는 점점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항상 같은 방향?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는 일반화의 길을 가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지혜는 일반화의 길을 가요. 느낌에 대해서도 그 지혜고요. 소리에 대해서도 그 지혜고요. 생각에 대해서도 그 지혜고, 현재에 대해서 그 지혜고,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지혜입니다. 그렇게 점점 일반화의 길을 가요. 아마 일반화의 것은 수행하지 않는 것, 이게 아마 일반화의 것일 겁니다. 수행하지 않는 것,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게 아마 일반화의 끝일 거예요.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꾸준하게 수행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해들이 조건되어서 지가 스스로 수행자님 마음에서 생겨났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수행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마음하고 몸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마음이 이럴 때 몸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득 나를 이해한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런 알미 마음에 생기면서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부엌 일 하기 싫었던 것 쉽게 하게 되고, 먹고 싶었던 것 쉽게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피곤한 걸 모르고 해야 될 걸 쭉 가볍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아졌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도 그 하나의 현상이죠. 마음이 좋아지면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수영의 말씀 들어보면 그 밝아지는 것은 지혜에 기반해서 밝아진 거죠. 어떤 이해가 많이 생겼어요. 나를 이해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겠죠. 나를 이해하는 게 뭐다. 그런 이해가 수영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해가 수영의 마음을 밝게 한 거죠. 밝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좀 하기 싫어서 약간 게을러서 미뤄놨던 것도 마음이 기꺼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 내 마음이 좋구나, 내 마음 느낌이 좋구나, 내가 마음이 좋아서 옛날에 하기 싫은 이것들을 다 하고 있구나, 이런 자기 확인을 계속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자기 확인이 우리 마음을 점점 오염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점점 들뜨게 만들어요. 수영이 왜 피곤했는가? 그렇게 좋은 마음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다는 자각에 뭐가 깔리냐면요. 항상 나랑이 깔려있어요. 나란 건 번내고요. 나란 걸 깔고 뭘 하면요. 계속 피곤이 쌓여갑니다. 만약 수행자님이 좀 더 능숙하다면요. 그냥 그 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존재할 거예요. 말이 좀 애매하죠? 그 순간의 단순한 흐름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때 그것하고 다음에 이것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거 해. 다음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음에 걸 해. 이런 확인들, 이런 순간순간에 대한 어떤 나의 강조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음에 마음이 좋았을 때 내가 마음이 좋다라는 자각, 내가 좋은 마음으로 안 하던 이걸 한다, 좋은 마음으로 안 하던 저걸 한다, 이런 나에 대한 해석, 이런 걸 안 하면서, 이런 것 없이 그냥 이것하고 그냥 저것하고 마음이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이런 상태를 자꾸 체험하다 보면 별것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자꾸 체험하면 별것 아니에요. 내가 강조를 안 해요. 자각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계속 가요. 그렇게 살면 그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이렇게 자기 확인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질은 점점 떨어져가요. 그래서 지금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 자체가 아주 마음이 좋고 수행이 자연스럽고 지혜가 있고 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다는 자기 확인, 이게 지혜 없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불교 수행에게 진짜 만만치가 않죠.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다는 자기 확인이요, 지혜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것도 별것 아닌 걸로, 지혜 있어도 지혜 있는 걸 모르는 것, 그게 정말 더 높은 지혜 수준이죠. 그렇게 되어도 그렇게 된 줄 모르는 것, 그렇게 된 게 대수롭지 않는 것, 그렇게 됐다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 내게 확인되지 않는 것,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당장 그렇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수행해 나가다가 좋아지면 내가 좋아졌어, 이게 바로 따라와요. 좋아지면 내가 좋아졌어, 이게 바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런 경험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별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상태가 생겨도 그냥 지나가요.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익숙해지면 그런 상태가 되어도 그런 상태가 된 줄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 계속 가요.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실 겁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행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는데 공원에서 반려견이 그냥 저 혼자 멈추었습니다. 그때 내가 멀리 쳐다보는데 뾰족탑 위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하고 보는 작용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소리가 들렸는데 들리는 것하고 듣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법문을 들으면서 갔는데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이런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가고 있었습니다. 법문 속에서 스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마음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공동 현관 앞에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냄새 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근처 가서 아까 그 냄새는 황태국 냄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는 황태국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황태국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란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알미 그때 생겼습니다. 수행 체험이라는 게 항상 예상할 수 없죠. 수행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하는 걸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 이건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 이건 당연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산책 갔을 때 강아지가 서고 얼굴 들었는데 십자가 보여요. 그때 그걸 보이는구나 라고 알아요. 보이는구나 라고 알아요. 이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행자님이 노력으로 수행할 때, 우리가 노력으로 수행할 때는요, 한쪽 방향만 노력할 수 있어요. 한쪽 방향을 향해서만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보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노력을 할 때 보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 대상적으로 보이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으로 수행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 노력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못해요. 의지는 두 곳으로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어요. 의지는 한 방향으로밖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보면서 보이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보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죠. 저거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보는 게 있잖아, 이게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약간 진지하게 마음이 떠올리면서 그 방향으로 힘을 써보세요. 저 보이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행자의 마음에 보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해의 느낌이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본문을 많이 들었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뭔지 나름 생각했고 나름 수행하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단지 떠올리는 것,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사이겠지만 우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혜를 원하고요, 수혜는 있으면은 마음의 느낌으로 내게 확인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 보이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보이는 거지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 마음에 동의되는 마음, 이해한 듯한 마음, 그런 게 생기는지, 내지는 보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보는 마음의 작용, 본다는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있는지, 그런 이해가 마음에 느껴지는지를 확인하길 바라고요. 다른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까마귀 소리도 저 소리, 까마귀 소리 있네, 저 들리는 거지, 들리는 게 있으니까 듣는 거지,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로서 다 알고 있죠. 근데 까마귀 소리 들으면서 저 들릴 뿐이지 라고 했을 때, 정말 들릴 뿐인 걸 마음이 이해한다면 그 이해의 느낌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린 그 이해의 느낌을 확인하길 바라고요. 확인된다면 지가 있다, 통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지 지혜의 내용을 떠올리는 것, 이걸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 같은 경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내가 수행자님에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했을 때 수행자님의 마음의 답은, 생각이란 건 마음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지, 마음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각하는 거지. 제 수준에서는요, 이런 답은 통찰의 지혜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지혜 수준에서는. 통찰의 지혜의 내용은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투박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표현, 원인과 조건, 이거 엄청 정교한 표현이죠. 그냥 생각이 어떻게 나지? 그냥 그렇지. 그냥 생기는 거지. 마음이 하는 거지. 이런 어떤 단순한 표현. 단순한 표현이라면 이게 지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표현. 생각이란 것은 마음이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생각하는 거지. 이런 복잡한 표현을 할 리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사유적이에요. 물론 이것 또한 내 지혜의 수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냥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요. 순수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사유적으로 풀어놓고 원인 따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보는 것이라 한다면 십자가 보면서 볼 뿐이지 단지 생각해요. 볼 뿐이지 라고 단지 생각하면요.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서 볼 뿐인 걸 이해하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는 내가 못 만들어내요. 나는 그냥 볼 뿐이지. 약간 진지하게 저거 볼 뿐이지 라고 하면요. 볼 뿐이라는 걸 이해하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내가 생각 알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면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걸 수행자님이 생각으로 풀어서 답을 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답을 우리가 안 원해요. 답 없는 답을 원해요, 사실은요. 답 없는 답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마음이 이해하는 것. 그러니, 생각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 알면서 진지하게 묻게 되면요. 알려고 한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지 스스로 생겨나요. 마음의 힘이 더 좋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 거고요. 마음의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한 관심이 생겨나요. 수행자님께서 생각으로 다 풀어가지고 이게 답이야 라고 하면요. 관심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왜 하는가? 질문은 관심이 생기기 위해서 한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본문집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질문을 왜 하는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관심이 생기는 것, 그게 질문의 목적이다. 이게 본문집에 많이 나와요. 근데 수행자님은 지금 답을 다 내려놓고 있죠. 답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유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사유적이라면 그냥 단지 물으세요. 그 질문에 답을 구하지 마세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걸로 끝이에요. 관심이 생기면 좋은 일이고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한 마음의 에너지 이미 생겼어요. 십자가 보면서 저 보이는 거지 라고 하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해되면 좋은 일이고요.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한 마음의 에너지 생겼어요. 그래서 사이도께서 어떤 마음을 아침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한다 이렇게 말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한다.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관심 마음이죠. 저 볼 뿐이지 라는 질문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 그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수행적 체험, 삶의 체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답을 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관심이 생기는 것, 그게 목적이니까요. 답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다른 스님이 하시는 줌을 하는 수행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그리고 저녁 9시 40분에 40분씩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40분 좌선이 너무 힘듭니다. 저번에 발이 골절되어서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좌선을 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에 나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몸풀기를 하면서 아침하고 그때 몸의 감각이나 통증 그런 걸 알고 있고 끝날 때쯤 되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그때 있는 마음이 화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알아차를 놓치고 스트레칭 위주로만 하고 있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지? 알아참 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수행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줌을 하고 있는 수행 모임에 참석하고 계신데 이것도 엄청 좋은 일입니다. 기분적으로 좋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수행 모임이 쉐오민 수행 모임이길 바랍니다. 근데 좌선하기 힘들어서 스트레칭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의 마음과 좌선할 때의 마음은 달라요. 수행자님께서 마음 내서 이 시간은 수행 시간이야 라고 좀 정해놓고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좌선이 훨씬 그 목적에 부합해요. 근데 좌복이나 바닥에 앉는 게 힘들다면요, 의자에 앉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의자에 앉아 수행해도 수행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가 선입견에 있어서 수행은 좌선이야, 이런 믿음이 강하게 있을 때는 좌선하게 되면 좀 수행하는 것 같고 의자에 앉으면 수행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자에 앉아 수행하는 것도 익숙해지면요, 좌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레칭보다는 좌선하시길 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좌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몸을 정적으로 한 상태에서 수행하면 그걸 다 좌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정적으로 만들면 마음이 좀 가라앉고요. 마음이 힘이 좋고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 있는 걸 좀 더 있는 그대로 봐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알아야 될 것, 그건 봄, 드럼, 느낌, 생각, 맛, 냄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수행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갈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태도는요,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진 것을 안다, 이거요.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진 것을 안다. 알아진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옮겨요. 알아진 것을 안다, 가볍게 안다, 쉽게 대상을 옮긴다. 이게 수행자님께서 꼭 지켜야 할 우리 알아차림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이게 알아진 것을 안다, 가볍게 안다, 쉽게 대상을 옮긴다. 이게 서로 다른 마음이 필요해요. 가볍게 하는 것과 쉽게 대상을 옮기는 것, 이게 서로 아주 미묘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알아차림할 때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해보십시오. 잘 안되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하세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조금씩 가볍게 알면서 알아진 것을 알면서 쉽게 생각을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 갈 겁니다. 꼭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라요.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좌선을 좀 했습니다. 좌선을 하는데 앉아서 마음속으로 안입이 설신의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자, 알아차린 걸 알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느낌 알고 들리는 것 알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생각에 빠집니다. 매번 생각에 빠졌다 돌아오고 그때 생각에 빠지는 것도 사실 내가 의도해서 빠지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에 빠지는 것은 수행이 아니니까 다시 나와서 뭐가 알아지지? 라고 질문합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아닌 것 같고 생각에 빠지는 상태도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수행하겠다고 앉아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나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게 좀 별개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행 잘하고 계시네요. 수행한다면 수행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엄청 바쁘시잖아요.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 내서 좌선을 하고 계신다면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 있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에서 내가 없다, 자연스럽다, 내가 하지 않는다, 뭐하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개입해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지혜 수준에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거 누가 하고 있나? 내 의지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 그래요. 물론 더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마음도 마음이 하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한 조건 속에서
영향받아서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내가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취급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건 내가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자선할 때 우선 기본적인 마음가짐. 6가지 감각견의 남을 그냥 단지 알자. 이렇게 마음을 한번 갖고 수행을 시작해요. 이것도 도움됩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이런 마음을 갖자라고 생각해주면 살짝 그런 마음이 듭니다. 6가지 감각견의 일어남을 단지 알면 돼 라고 생각해주고 하게 되면요. 뭔가 시작할 때 알아차림이 가벼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생각이 빠져요. 생각이 왜 빠지는가? 살아오면서 계속 빠져왔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빠져요. 그리고 생각의 내용이 수행자님에게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에요. 가치는 생각이야, 중요한 생각이야 라고 수행자님이 믿기 때문에 생각이 빠지게 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수행자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빠져요. 근데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요.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처음에는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이 다 진행이 돼요. 그리고 생각이 끝났어. 아, 생각이 빠졌네. 수행 안 했네. 이걸 알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번 스스로 알아보세요. 생각에 빠졌네 라고 아십시오. 이게 물론 수행의 기본에 맞지 않죠. 과학을 아는 거니까요. 그래도 생각에 빠졌네 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주면요. 살짝 과거이긴 하지만 생각이란 것에 마음이 한번 머뭅니다. 생각을 향해서 마음이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하면서 또 알아가면 되고요.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알아차림 통해서 마음 힘이 좋아지고 날카로워지면요. 어느 때부터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 빠졌을 때 생각 중간에 튀어나와요. 생각 중에 가운데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생각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있네라고 알면 돼요. 생각이 있는 게 수행의 방해가 아닙니다. 생각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요. 생각도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고 내 존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생각은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수행 대상으로 못 삼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 중간에 튀어나오게 되면 아, 생각 있네? 라고 살짝 알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으면서 일어난 걸 알아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아주 마음이 좋아지고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능숙해지면요.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생각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생각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판단해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자연스럽게 지혜가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런 판단의 결과로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뚝 떨어져요. 그런 것도 나중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능숙해지면 전체를 아는 가운데 생각도 한 부분이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전체 가운데 생각도 한 부분이 되죠. 그 이전까지는 생각이 내 수행의 모든 것이었죠. 생각 끝나고 생각했네라고 할 때도 그렇고 생각 중간에 튀어나와서 생각 있네라고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이 먼저 시작할 때 바로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이 수행의 거의 모든 것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더 자유롭고 더 폭넓게 돼가지고 전체를 그냥 알고 있어요. 전체가 그냥 알아지고 있죠. 알아지고 있는 전체 가운데 생각이 그냥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중에는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수행자님에게 가장 건설적인 것, 희망적인 것은 수행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쁜 가운데서 복잡한 삶의 진행 가운데서도 수행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 에너지를 계속 갖고 계십시오.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선배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하다 보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분들과 만났을 때는 그분들 도움으로 알아차림이 좀 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런데 수행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삶의 스토리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내 안에 머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스님께서 저번 본문에서 식사를 하면서 맛에 좀 관심을 갖고 먹게 되면 색다르다라고 느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식사하면서 맛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먹다 보니까 확실하게 치킨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다시 말씀드렸죠. 가끔 밖에 나가서 바깥 사람을 만난다. 바깥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을 아주 꽉 잡고 나간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나도 함께 미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중생이 미친 사람이죠. 중생이 번뇌 가득한 사람? 이런 의미인데, 번뇌 가득한 사람이 곧 미친 사람입니다. 시장을 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가 아주 첨예한 사람들이니까, 시장에서 상인들이 이해 득실 때문에 서로 싸울 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이 되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분들, 미쳐있는 사람이죠. 미쳐있어요. 그 번뇌 가득한 사람들은 사실 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물론 가끔 우리도 미칩니다. 어쩌면 자주 미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수행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을 좀 잡아두고 자기 안에 두려는 노력을 하면서 만나는 것, 그게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이 그래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인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인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인가,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사람 옆에서 내가 수행해보고 수행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사람 옆에서 수행해보는데 수행이 안 돼요. 진짜 안 되거든요. 수행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이 바른 수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세요. 이 말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겁니다. 정말 그래요. 수행하는 사람,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수행이 쉬워집니다. 근데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 수행하지 않는 사람, 들떠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내가 수행하려고 노력해도 스스로 억지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은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섣부르지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닭과 맛, 큰 사이즈가 말한 거죠. 통닭을 먹지 말고 맛을 먹어라. 닭을 먹지 말고 맛을 먹어라. 맛이 뭔가? 맛이라는 게 곧 내가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닭은 내 생각이죠. 우리가 닭을 먹을 때,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일 때는 닭을 먹을 때 닭 맛을 느낍니다. 닭 맛은 내가 느끼는 맛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맛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맛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낍니다. 그 밥맛은 내가 느끼는 밥맛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밥맛인가? 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밥맛이에요. 우린 이게 이거야 라고 하면요, 그걸 느껴요. 근데 그런 관념적 그것에는 가치가 있고요. 가치 따라서 번뇌가 생깁니다. 근데 내 실제 경험, 이게 법이죠. 내 실제 경험은 느끼는 것이고요. 맛 아는 것이요. 이렇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경험을 알게 되면,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런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물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밥 먹을 때, 볼 때, 들을 때 똑같죠. 밥 먹을 때 맛을 아십시오. 내 실제 경험에 마음이 몰면서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때 지혜가 있으면, 정말 실제 경험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르다,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그런 삶의 경험을 그런 지혜의 마음으로 봐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미에 빠졌어, 스토리에 빠졌어, 스토리가 진짜처럼, 그 언어적 표현이 진짜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게 머물고 내 실제 경험을 알고 실제 경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고 그렇게
알면서 사는 그 순간에 뭔가 내 마음에는 다르다, 신기하네, 이상하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생깁니다. 이게 지혜의 느낌이죠. 그렇게 항상 현재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알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질문입니다.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3일 동안 이어졌던 수행 체험이 있습니다. 미얀마 수행을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갔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필사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알아차림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힘주는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나름 그 수행에서 많은 수행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뭔가 좀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쇼미 수행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개입하는 수행과 그렇지 않고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 이걸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림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두다 보니까 알아차림을 놓칠 때의 그런 집착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내가 개입하든 하지 않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몇 달 됐는데 아침에 눈 뜨면 눈 뜨는 거 알고, 스트레칭 할 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걸 알고, 발 디딜 때 디디는 걸 알고, 걸을 때 걷는 걸 알고, 손잡이 잡을 때 잡는 줄 알고, 화장실에 걸어갈 때 걸어가는 걸 아는, 이런 일상에서의 모든 행동들, 활동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어가 보자,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했을 때처럼 막 힘주면서 하는 그런 수행은 아니었지만 내가 강하게 개입한 수행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꾸준히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 놓치는 것에 대한 집착은 많이 없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행복했고 내가 수행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그런 자책감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알아차림에 대한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행자님이 저번에도 이런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강박입니다. 수행자님은 알아차림에 대한 어떤 강박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알아차림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차림은 지금 하면 됩니다. 이게 약간 정답 같은 거예요. 알아차림은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걸 수행자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고요. 과거에 내가 알아차림이 있었는가? 과거에 내가 알아차림을 안 놓쳤는가? 이건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죠. 이건 약간 번뇌스러운 생각이에요. 알아차림 놓쳤다면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지금 하는 것에 행복할 것인가? 과거에 안 한 것에 불행할 것인가? 과거에 안 한 것에 불행한 건 어리석은 거죠. 과거는 없어요. 지금 있을 뿐이에요. 지금 바르게 하고 지금 마음이 좋고 현재에 머문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죠. 알아차림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알아차림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잖아요. 과거는 없다 그래요. 알아지는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마음태도, 이건 지금 하면 돼. 지금 하는 걸 충분해. 이런 태도가 나는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게 바람직한가? 난 그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요, 그 알아차림은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대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붓다도 개인적인 보면 나는 바로 들 때, 바로 놓을 때, 가사 입을 때, 가사 벗을 때, 똥 넣을 때, 오줌 넣을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항상 알아차림 있다, 알아차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그렇게 동작을 말하지만 실제 그게 내포하는 바는 계속 알아차림 한다. 뭘 하든 어떤 경험을 하든 항상 알아차림 한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노력이든 어떤 자연스러움이 이어짐이든 상관없어요. 노력으로 계속 해나가더라도 정말 그게 이어진다면 끊어져 또 다시 노력으로 돌아오고, 끊어져 노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알아차림 계속 잊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면요, 알아차림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알아차리면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고 가벼워진 과정에서 조금씩 내가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가 개입해서 하는 알아차림은요, 실제 개입할 때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 없어요. 처음에 강하게 개입할 때 대충 보면 알아차림을 안 놓치고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자세히 들어가면요, 내가 개입할 때 있어요. 근데 개입하지 않을 때 없어요. 정말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요, 내 노력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될 때 진짜 알아차림이 이어져요. 근데 만약 계속 놓치는 게 돼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노력을 하더라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아요. 방편적으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해 나간다면, 그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해 나간다면요, 알아차림은 바른 방향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그건 바른 알아차림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에 미야바이 수행할 때 3일 동안 정말 한순간 안 놓치려고 수행했어요. 그때 수행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엄청 좋은 수행 체험이라고 지금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좋은 수행이었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노력이 잘 안 되는 것, 이걸 쉐오민 수행의 단점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가 노력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해봤던 겁니다.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수행적 방향성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다, 물러난다, 자유롭다, 내가 줄어든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방향과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서로 공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수행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노력이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연스러움보다 노력이 더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따로 메워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약점이 메워지는 길을 가는 거지, 순간순간 지금은 강점이 발휘될 시간이야 해서 가볍게 하는 걸로 해나가고, 지금은 이 시험이 약점이야, 이때는 노력해야 돼 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이렇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행 방법을 바꾸는, 수행적 태도를 바꾸는, 이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잘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생각에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가기 위한 노력, 난 이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계속 일으킬 수 있으면 계속 일으키세요. 우리는 게을러서 잘 못해요, 사실은. 나는 게을러서 잘 못하는데 수행자님께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요, 그거 계속 일으키세요.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해 나가려는 노력,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정말 그게 이어지면요, 노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어떤 수행의 상태와 똑같이 되어 나가요. 알아침이 정말 이어져 나간다면. 그래서 수행자님이, 다 우리가 성향이 있으니까요, 수행자님은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돼, 여기에 강하게 꽂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그 방향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면서 노력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워지고 이어지고 내가 줄어들고, 결국 우리가 가볍게 알고 쉽게 옮기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줄어들고 해나가면서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수행 상태와 결국은 같이 만날 거예요.